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청입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법무성 안의 국 단위였던 외국인 정책 부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일본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유치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고도 인재 비자 제도입니다. 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2022년 18,300여 명이던 고도 전문직 외국인은 지난해 23,900여 명으로 1년 만에 30%가 늘었습니다.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고소득 해외 경영자나 엔지니어 등이 6개월까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この制度は今年の3月31日から始めています。できた経緯としては、国際的にリモートワークで働くような人たちが大勢いらっしゃって、そういう人たちをなんとか日本に取り込め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から議論が始まったわけです。例えばそれによって特に地方に滞在していただいて地方の経済活性化であるとか、はたまたその先ではそういうところのいろんな、連携の中でイノベーションとかつながっていか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制度をまず始めてみることにしました。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에 쉽고 빠르게 녹아들 수 있는 장치도 확대했습니다. 日本で生活していくにあたってですね、日本のいろんなルールとか習慣ってやっぱり知っていただく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いて、これ出入国在留管理庁ができてから取り組み始めていることですけれども、生活就労のガイドブックっていうのを多言語でお作りして、少なくとも日本のルールを学ぼうと知ろうと思えば知れるような機会はご提供しています。 이 센터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 인재와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特に外国人材であれば日本で就職したいってなった時にやはり海外の国の就職活動と日本の就職活動って特に大学とかを卒業した新卒の学生さんにとっては全く違う文化になって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スキルとかノウハウっていうのも習得できるような形でただのセンターだけではなくてイベントを通じて就職するためのスキルがアップできるような形の場所になっております。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인재 유치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단기적으론 경제 성장이지만 장기적으론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란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東京都としましても、この日本自体が人口減少ということでどうしても労働力が足りなくな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外国の人材の方に対しての期待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いということとあともう一つはやはり優秀な外国人材の方が留学生などでこちらに来ていただいて日本で東京で就職を希望し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そういう方々をご支援して都内の中小企業のご支援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ところで開設をしております。 외국인 정책에 있어 폐쇄적인 나라라고 불리던 일본은 아직 변화 중입니다. 多様性という意味ではですね、いわゆる単に人が足りないから、外国人の労働者を受け入れるということだけを超えてやはりまさに多様性といいますか新しい発想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部分で大きな期待がされるといいますかね。 세계에선 지금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대학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은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죠. 이에 맞선 유럽연합은 IT, 의학,
공학 등에 필요한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내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가족 초청도 가능한 블루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일정 수준의 해외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두뇌 전장에서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한국의 해외 고등교육자 유입률은 2.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2%만 한국에서 취업합니다. 한 외국 대학의 조사에서 한국은 미래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인재 유출이 31개국 중 3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은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진짜 핵심 기술자,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즉 생성형 AI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성형 AI 같은 인공지능의 명령을 듣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AI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 애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된다면, 이게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점점 더 밑으로 가겠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고부가 가치화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겠죠. 저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나세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행기나 아니면 우주에 좀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물리학 쪽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게 되어서 공학 분야 중에서도 항공우주공학에 좀 진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둔 나 씨는 해외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래 대학생이 하는 고민처럼 말이죠. 유출, 이게 근데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유출인데 이제 개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이 좀 더 나은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가는 것이고, 이제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기 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유출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이공계 인재가 34만 명에 달하는 사이 2021년 인재 유출이 적은 국가 순위에서 24위였던 한국은 해마다 추락해 지난해엔 36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가, 어떤 대학에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환경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사람이 자원인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재가 돌아오고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로서의 매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y visa was approved very quickly. So 20 days before my American visa interview, I cancelled that appointment and came to Japan. Don't you consider Korea? Korea, I was not very much thinking about Korea. 기본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어떤 분야의 인재, 특히 신기술 분야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하면 막 공급을 늘려서.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게 성공적일 수 있거든. 100명을 모아야 되겠다고 하면 한 10,000명 모아놓고 건져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말다 이제 우리 100명이 필요하니까 300명, 500명이라도 모으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